안녕하십니까. 김수환입니다. 5주차 수업하기 앞서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그죠? 잠시 이렇게 비춰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드시죠? 힘드신데, 그 힘든 사항들을 그죠? 저에게 메일로 보내주시면 가능하면 그죠? 반영해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주차 수업 잘하시고, 어, 정말로 코로나 사태가 끝나서 그죠? 다음 주에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 속의 통계 2의 5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 시간에 그죠? 확률 분포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히스토 다이어그램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오늘은 엑셀을 통해서 그죠? 이러한 그 확률 분포에 대해서 이런 확률 분포에 대해서 이거를 뭡니까? 우리가 같은 확률 분포죠. 분포인데 이제 그래프로 이걸 갖다 그죠? 히스토그램이라고 그럽니다. 히스토그램. 히스토그램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자료는 우리 앞 시간에 배웠던 겁니다. 그죠? 앞에 배웠던 거 있죠? 앞 시간에 우리가 요래 배웠죠. 그죠? 자, 여기 배운 내용 있죠? 요거를 그죠? 그대로 연관해서 수업을 계속합니다. 자, 먼저 주어진 그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여기 보시면은 확률 변수 요 x 있죠. 요걸 우리가 앞에서 했으면 되고 요 했고, 그다음에 빈도 우리가 했죠. 그죠? 그다음 여기 확률 있죠. 도수 전체 개수분의 합계분의 5 해서 만드는 거 있죠. 요걸 만듭니다. 이걸 만든 다음에 이 확률 부분을 그죠? 마우스로 들어갑니다. 마우스를 들어간 다음에 여기 1번입니다. 들어간 다음에 엑셀에 보시면은 버전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은 이렇게 막대 그래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더 클릭하시면은 여기 보시면 2차원 세로 막대라고 있습니다. 그죠? 요걸 이렇게 선택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자료에 대해서 그죠? 요런 그죠? 막대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죠? 여기 불량품의 개수죠. 여기 그죠? 불량품의 개수가 되고 여기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요걸 이렇게 마우스로 들어갑니다. 들어간 다음에 삽입해 보시면 요 그래프가 많이 있죠. 많은 것 중에서도 여기 보시면은 막대 그래프 쪽에 보시면 2차원 세로 막대 그래프 있죠. 이걸 이렇게 클릭을 해줍니다. 자, 클릭을 해주면 여기에 맞춰서 그죠? 이렇게 첫 번째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가 그죠? 여기는 0, 1, 2, 3, 4지만 요거는 1, 2, 3, 4, 5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자료가 틀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바꿔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 요거는 이제 그죠? 요거를 바꿔주면 돼요. 밑에 자료죠. 요걸 변환해주는 거죠. 변환해주는 것이 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X축의 확률 변수를 표시해야 되는데, 차트에서는 1로부터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 영역을 갖다, 그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줘서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데이터를 선택해서, 요겁니다. 그죠? 데이터를 선택해서, 그 데이터 영역에 편집 있죠? 편집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편집을 선택한 다음에 그 위치 있죠? 0, 1, 2, 3, 4 이외에 다른 위치를 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치 오죠. 위치 설정. 위치를 정해줘서 확인을 클릭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요 자료가 그죠? 이렇게 수정되죠. 이렇게. 앞에는 1, 2, 3, 4로 되어 있는데 그죠? 지금 0, 1, 2, 3, 4로 수정되어 있죠. 그 다음에 확인을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죠? 고쳐진 X축의 그죠? 데이터를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가 나왔죠? 자, 마우스 오른쪽 하시면은 데이터 선택이 있죠? 데이터 선택. 자, 1, 2, 3, 4, 5가 되어 있죠? 그 요걸 갖다가 그죠? 편집 이어집니다. 그러면 물어보죠. 자, 이겁니다. 바꿉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주죠.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면은 자료가 0, 1, 2, 3, 4로 바뀌가 나오죠. 그죠? 이 상태에서 이제 확인을 해줍니다. 확인해주면 밑에 자료가 그죠? 아까 1, 2, 3, 4, 5였는데 0, 1, 2, 3, 4, 5로 바뀌가 나왔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진 그 히스토그램, 막대 그래프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막대의 확률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조금 요거는 그죠? 약간 옵션입니다. 그죠? 옵션으로서 좀 추가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선택해서 해주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라고 있죠. 여기 막대 그래프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해줍니다. 그러면 데이터 레이블 추가가 있습니다. 여기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 이렇게 딱 눌러주면 그죠? 여기 보시면 그죠? 자, 이에 대해서는 0.4 그죠? 직접 그래프로 표시하니까 눈에 보기 좋죠.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차트도 우리가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엑셀에서 어떤 자료가 있을 때 이 히스토그램을 그래서 하면 눈에 보이게끔 하니까 그죠? 그것이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우리가 또 해보겠습니다. 자, 두 개의 동전을 던질 때, 앞면이 나타나는 횟수에 대한, 두 개의 동전을 던지죠, 그죠? 그 앞면이 나타나는 횟수에 대해서, 뭐뭐에서 앞면이 나타나는 횟수가 뭐겠습니까? 0개인 경우, 1개인 경우, 2개인 경우, 그죠? 거기에 대한 기대값하고 분산을 계산하고, 확률 분포를 뭐로 했습니까? 그래프로 표시하라.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전을 던질 때 나타나는 횟수는 0, 1, 2가 같죠. 그래서 0인 경우는 두 개다가 뒷면인 경우죠. 그죠? 앞면이 나타나는 횟수니까. 이거는 뭡니까? 앞면이 1개인 경우죠. 그 다음에 앞면이 2개인 경우죠. 자, 1인 경우 제로가 1 확률은 뭡니까? 자, 2분의 1, 2분의 1이죠. 4분의 1입니다. 그 다음 요거는 또 하니까 더하기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서 뭐는 뭐가 됩니까? 2분의 1이 되는 경우죠. 그죠? 총 4개 중에서 2개라는 이야기죠. 그죠? 이 4개 중에서 1개죠. 우리 앞에 했죠. 총 나오는 게 DD, 앞D, D앞, 앞앞. 총 4가지였죠. 우리가 여기 보시면 표본 공간 S 표본 공간이 총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TT가 있고 그 다음에 HT가 있고 TH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HH 그래서 총 4가지였죠. 총 4가지였죠. 그죠? 그래서 한 개도 안 나오는 경우가 한 가지니까 4분의 1이죠. 4분의 1. 그 다음에 한 개 나오는 경우는 HT, TH니까 4분의 2니까 2분의 1 되는 거죠. HH는 4분의 1이니까 한 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말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X 곱하기 PX. 이거는 뭐였죠? 확률 부에서 우리가 요거는 평균 구하기 위한 정보라 그랬죠. 그 다음에 X제곱. 이거 제곱이 되겠습니다. X의 제곱 곱하기 PX는 분산 구하는 정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요 자료를 가지고, 그죠? 우리가 한번 각각 구해보시면은, 자, 배웠죠? EX는 얼마였습니까? EX는 모든 X하고, 그죠? 이 확률을 뭡니까? 다 곱해서 더해준 거죠. 항상 이건 1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분산은 뭐랬습니까? 분산은 XI, 모든 자료에 뭡니까? 제곱을 해서,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확률을 곱해서, 그 다음 빼기 뭐가 됩니까? EX. 그러니까, 여기 평균이죠. 평균. 앞에 구해놨죠. 이거에 제곱을 해주면 된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하면 2분의 3 빼기 1에서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산은 2분의 1입니다. 여기 분산입니다. 여기 바로 평균이죠. 기대값. 여기 되겠죠. 자, 그러면 뭐가 됩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앞에 방식 있죠? 0, 1, 2에서 1은 0.5, 2는 0.25, 0은 0.25 이렇게
여기 바로 뭡니까? 평균이죠. 평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4.6이 뭐냐니까, 다음에 투자한 A와 투자한 B의 수익에 대해서 어느 투자안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오. 그래서 A, B가 어떤 투자를 했습니다. 그 수익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할지 거기에 대한 판단을 갖다가 우리가 확률, 우리 배웠던 걸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PX는 이제 수익률이에요. 수익률. 수익률이 보시면 불황일 때는 0.25입니다. 그렇죠? 자, 보통일 때는 0.5, 좀 높죠. 호황일 때도, 근데 이건 뭡니까? 불황일 때도 호황일 때도 이렇게 비슷한 이렇게 그죠? 꾸준한 어떤 그 수익률 그 가지는 어떤 투자가 되겠습니다. 자, A의 수익을 보시면은 불황일 때는 마이너스 500만 원입니다. 보통일 때는 200만 원이고 호황일 때는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자, B 투자는 불황일 때는 100만 원입니다. 근데 보통일 때는 250만 원이고 호황일 때는 500만 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느 걸 선택하겠습니까? 만약에 불황이 온다면은 손해가 크죠. 뭐 한 달에 수익률이 그죠? 마이너스 500씩 팍팍 내려가니까 엄청난 손해가 오죠. 근데 이거는 뭡니까? 마이너스 100이니까 조금 그죠? 덜하는 거죠. 근데 보통일 때는 평소에 뭡니까? 이거는 200입니다. 근데 이거는 250만 원이죠. 그래서 요 짝이 뭡니까? 조금 보통일 때는 높습니다. 근데 호황일 때는 이 손해를 불황일 때 손해를 많이 보지만 호황일 때는 1000만 원씩 들어옵니다. 근데 이거는 500만 원이죠. 즉 말해서 불황일 때 위험 부담이 조금 작지만은 그 대신에 호황일 때 뭐가 됩니까? 수익이 좀 줄어드는 경우죠. 그래서 좀 적극적인 성격의 사람은 이쪽을 선택하겠고 좀 안전한 사람은 이쪽을 선택하겠죠. 그래서 이 선택 기준에 대해서 그죠? 이걸 한번 분석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자, 먼저 기대 수익. 기대 수익은 자, 이게 주어지가 있죠. 확률 주어지가 있으니까 자, 기대값은 뭡니까? 각각의 자료에다가 확률을 그죠? 곱해서 더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투자 A인 경우는 500만원 0.25, 200만원 0.5, 1000만원 0.2에서 해보면은, 기대값이 225만원입니다. 225만. 그래서 투자인자는 평균적으로 그죠? 한 225만원 정도를 벌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투자비를 보겠습니다. 투자비도 100만원 0.25, 250만원 0.5, 500일이 하니까 이것도 뭡니까? 기대값 비슷하죠? 기대값은 내가 어느 그 투자를 하더라도 이 정도는 벌 것이다 라는 기대값 250만원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대값은 똑같은데 문제는 어찌 됩니까? 어느 걸 선택하느냐는 거죠. 그건 이제 분산을 가지고 따지는 거죠. 분산은 금방 했죠. 자, 각각 자료의 제곱이죠. 자, 자료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px에서 빼기 뭐가 됩니까? 기대값을 이걸 그죠? 빼주는 겁니다. 이렇게 빼주게 됩니다.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하고 계산한 게 있죠. 요거 제곱인데 여기다 제곱, 여기다 제곱이죠. 자, 제곱을 해서 앞에 했던 거 있죠. 요거 기대값 이쪽으로 제곱입니다. 제곱해주면은 281, 10, 100, 281,875 이렇게 됩니다. 예. 여기 뭐가 됩니까? 분산이죠. 분산. 자, 같은 겁니다. 자, 요거에 대한 제곱,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제곱 해서 전체 225만원에 대한 제곱을 계산하니까 45625입니다. 분산입니다. 근데 기대값은 똑같은데 편차는 어떤 게 더 큽니까? 그죠? 그러니까 투자한 A와 B의 기대값이 같은 경우에는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뭡니까? 분산이 작은 투자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그죠? 더 뭡니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분산이 작은 투자한 B를 선택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그죠? 우리 기대값에서 45,625원 정도의 뭡니까? 오차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벌어도 45,625원. 그 다음에 적게 손해봐도 45,650원 정도라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뭐가 됩니까? 분산이 크죠. 기대값 EX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 편차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물론 많이 벌 때는 많이 벌죠. 그렇지만 또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는 선택 B를 하는 것이 옳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그죠? 동전 던지기와 이항공입니다. 동전 던지기. 자, 동전 던지기는 앞과 뒤, 그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요. 앞과 뒤. 두 개 한 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이항공파라 그러는데, 오직 두 가지 사상, 성공과 실패, 앞과 뒤, 이런 게 있죠. 그런 것만 두 가지 사상입니다. 두 가지 사상만 존재하는 실험을 N번 반복적으로 실행한다고 할 때, 성공할 횟수 또는 실패할 횟수를 확률 변수 X를 갖게 될 때, 이러한 확률 분포를 이항 분포라 합니다. 요것이 한 번일 때 뭡니까? 베르노이 분포라 그러죠. 그죠? 요거 한 번일 때,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가 있고 한 번 실행할 때를 베르노이 분포. 이 베르노이 분포를 그죠? 일반화한 거. 성공과 실패에서 n번을 반복적으로 실행할 때 이거를 이항 분포라고 합니다. 이항 분포라 그리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 분포 어느 실험이 무슨 분포를 따르냐라는 이야기는 이 정의를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과 거짓이 나오고 n번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경우는 다 이항 분포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항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확률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일 때, 이 주어진 겁니다. P일 때, N번 독립시행입니다. 조심, 독립시행입니다.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변수 X를 하면, X의 확률은 다음과 같다는 얘기죠. 자, 확률입니다. 뭐의 이항분포에 대한 확률입니다. 자, N의 X, P의 X에다가 N 빼기 X입니다. N 빼기 X. 이거는 X가 X승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N의 X라는 것은 조합이죠. 조합인데, 여러분 배웠을 겁니다. 그죠? N개에서 X를 뽑을 때 조합은 그죠? X 팩토리얼 곱하기 N 마이너스 X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밑에 해놨네. 그죠? 이렇게 계산해서 이제 PX 해주면 P는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할 확률이 있죠. 뭐 동전 같으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이것도 2분의 1이 되겠죠. N 마이너스 X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올 확률이, 그죠?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겠죠. N번을 시행하니까. 맞죠? 사건 A가 일어날 때 한 번도 안 일어날 수 있겠죠. 한 번 일어날 수 있겠죠. 두 번 일어날 수 있겠죠. 몇 번, 전부 다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X가 변하는 것은 0, 1, 2, 3, 4, N까지의 그죠? 형태로 나오게 되고, 그 계산 방법은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집니다. 3번. 독립시행이죠. 3번 던져서 앞면이 나타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를 할 때, 앞면이 나타나는 게 몇 번 있습니까? 동전 던지니까. 한 번도 안 나타날 수 있겠죠. 한 번, 0번,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렇다 아닙니까? 3번 던지니까. 그래서 그 이항분포는, 자, 이렇게 적습니다. 확률분포를 이항분포로 하고, 이항분포 기호를 B를 씁니다. B. B는 여기 약자입니다. 영어에 보시면은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에 되어 있죠. 바이노미얼 대 B입니다. 여기 약자 B를 써서 B. N은 이거는 뭡니까? 던진 횟수 또는 시행 횟수라 되겠죠. 횟수고, 이거는 뭡니까? 확률입니다. 이것만 있으면은 다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계산은 그렇죠. 우리가 앞에 커뮤니티를 배치, 이 공식입니다. 이거 공식입니다. 이 공식을 따라서 확률이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0일 때는 3팩토리얼 이래서 그죠? 약 0.125. 한번, 즉 뭡니까? 앞면이 나타나는 거죠. 앞면 횟수죠. 이건 앞면 횟수죠. 횟수. 앞면이 나타날 횟수입니다. 그림이가 글자가 그죠? 갤럭시 이런 거 있으면 펜이 좋을 텐데 그죠? 앞면 했습니다. 0번일 때 P의 0에서 0.125, 한 번일 때 0.375, 두 번일 때 0.375, 세 번일 때 0.125 이렇게 계산한 일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계산은 이제
사실은 계산기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엑셀이 있으면은 엑셀로서 쉽게 자, 이제 일단 손계산 먼저 한번 하고 손계산은 계산기가 하는 거죠. 계산기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다음부터는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엑셀을 이용하면 되죠. 엑셀에서 잘 해주니까 뭐 그죠? 이용하면 엑셀 이용합니다. 그래서 먼저 손계산을 먼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해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계산은 이제 엑셀로 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항분포, 자, 여기 보시면은, 자, B형과 B의 요거에 대한 그죠? 공식입니다. 공식입니다. 뭐 증명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의대로 하면 되죠. 각각 자료에 대해서 곱해서 하기 있죠. 그렇게 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증명 방식은, 통계책에 아무 때나 보면 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EX는 MP, 분사는 MPQ, Q가 1-P죠. 그 다음 루트 MPQ 한 개씩 표준 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항분포의 공식이니까 이 공식은 그죠? 암기하면 되겠죠. 증명도 쉽습니다. 증명도 어떻게 합니까? 기대값 구하는 우리가 앞에 공식 했죠? 분산 구하는 공식 했죠? 그러니까 시그마 x i의 제곱 px 빼기 ex 제곱하는 공식이죠. 그걸 이용해서 하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책마다 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 보시면 자, 동전을 10번 던졌을 때, 자, 10번이니까, 동전이니까, 앞과 뒤 놓으니까, 이것도 이항분포가 되겠죠. N은 뭐가 됩니까? 10입니다. 앞면이 나타나는 횟수를 X입니다. 앞면이 나타나는 횟수를 X랍니다. 그럼 X는 뭐가 돼? 10번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뭐가 됩니까? 한 번 안 놓을 때 있고, 두 번 놓을 때, 한 번, 두 번 해서, 총 몇 번 놓습니까? 10번까지 나오게 되겠죠. X에 대한 확률 분포를 작성하고, 기대값과 분산을 계산하시오. 어떻게 계산하는 줄 알죠? 그래서 한번, 공식하고 그 다음 엑셀 계산하고 한번 비교해서 실제로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전이니까 확률은 뭐가 됩니까? 0.5가 되겠죠. 0. 앞에 나타난 게 0.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나타난 해수가 이산확률 분포니까 이항분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N 되고 요 값, 요 X가 뭐가 됩니까? X가 여기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난 횟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실제로 뭐가 됩니까? 계산을 해야 되죠. 여기 0 넣고 계산하고, 계산기로 1 넣고 계산하고, 2 넣고 계산하고, 계산기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기로 하는 방식은 알고 있으니까, 이제 계산은, 그죠? 계산기로 안 하고, 엑셀로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단계를 따라서 한번 우리가 할 텐데, 실제 보면 되겠죠. 자, 첫 번째로, 자, 이렇게 변수를 줬죠. 그죠? 변수. 요거 무슨 변수였죠? 앞면. 앞면이 나타날 횟수였죠. 그죠? 한 번도 안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 요 사용하는 것은 요 공식 있죠. 공식 P에 공식 있죠. 공식 요걸 사용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확률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확률은 P에 그죠? X 따라서 계산하죠. 요거는 뭡니까? C에 뭡니까? 10에 대해서 X에다가 2분의 1이죠. 2분의 1에 X에다가 1 빼기 Q도 2분의 1이죠. 2분의 1에다가 10 마이너스 X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 계산하는 게 사실은 뭡니까? 계산기 치기도 사실 귀찮죠. 그래서 엑셀에서는 그죠? 있습니다. 밑에 이쪽 계산하고 있습니다. 쫙 내려가면 오죠.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이용하면은 한 방에 빡 켜집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수 마법사. 그래서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이렇게 주줍니다. 주주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눌러주면 그죠? 여기 첫 번째죠. 여기 첫 번째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렇게 하나 뜨는데 요 자리는 뭡니까? 어디에다가 확률을 표시할지 이거는 위치입니다. 위치.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함수 습니다 요거는 위치. 이거는 횟수. 횟수죠. 요거는 뭐가 됩니까? 확률.
확률. 자, 그러니까 요거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n, p만 알면은, 그죠? 바로 구할 수가 있죠. n 알 수 있고, p 알 수 있고, 위치만 정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0은 뭐냐니까, 여기 보시면 누적일 때는 1이고 누적이 아니라 단순 확률 계산은 0입니다. 그래서 단순 여기 보시면 단순히 확률 계산할 때는 0 또는 펠스라고 적어주면 되고 요 자리에다가 그 다음 뒤에 가면 이제 누적 확률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까지 누적 확률을 구할 때는 1 또는 true라고 해주면은 지가 계산해 준다는 이야기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계산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여기처럼 그죠? 쉽게 계산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그죠? 0이 있었죠?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자리에다가 함수 마법사 쓰되고 여기다가 논에서 바이노미얼 비 함수 마법사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 보이는 거 요거 치면은 통계 뭐죠? 통계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이죠.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하겠죠. 요래 칩니다. 요래 치면은 그죠? 자, 위치가 어디라 되어 있습니까? 넘버스가 여기다가 할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몇 번, 트라이얼이니까 시행 횟수죠. 10번이었죠? 10번 시행합니다. 그럼 확률 얼마 했죠? 0.5 했죠? 0.5. 그 다음에 이거는 뭐가 됩니까? 누적이 아니죠? 누적이 아니니까 뭐가 됩니까? 0. 이렇게 씁니다. 자, 이러면 0이 나오죠. 그죠? 이렇게. 앞에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앞에 보시면, 그죠? 여기 치면 0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쭉 이렇게 계속 시행하면 되겠죠. 그래서 시행할 때는 여기다 마우스를 잡고, 그죠? 이렇게 실행해주면 끝납니다. 이렇게. D23 C에,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확률 변수니까, 그죠? 위치가, 잘못됐다, 그죠? 위치가 뭐가 됩니까? 위치가, 요 놈의 위치죠. 그래서, 이렇게, 요거 위치를 이렇게 안 하고죠. 땡겨서, 이걸 옆으로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바꿔죠. 그죠? 여기, 이게 아닌데. 자, C에 21에서 C 0.5, 잘못됐다. 요 위치에서, 지금,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0이었죠? 자, 함수 마법사 통계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입니다. 위치를 물어보죠. 자, 그럼 여기는 이 위치가 되겠죠? 이 위치가 되고, 요거는 10번. 그 다음에 0.5. 누적이 아니니까 0이죠. 누적일 때 나중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칠 필요 없죠. 마우스로 이렇게 들어오고 해주면 자동적으로 다 계산해주죠. 이렇게.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맞죠? 이 4번, 4에 대해서, 그죠? 보이겠죠? 2항 곱하니까 10, 0.50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죠? 형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 바로 확률이죠, 확률. 뭐에 대한 확률? 2항 곱하기에 대한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해주면은, 다음과 같은, 여기 되죠. 그래서, 실제 이 계산은 우리가, 엑셀로 했지만은, 실제 계산은 이걸 사용해서 해야 되는 거죠. 10에, 그죠? 여기 X에 단계죠. 여기까지 X에 단계는 거죠. X에 단계는 거고, 그 다음에 계산해서 0.5. 그래서 이제 이 계산을, 그죠? 엑셀이 대신해 주는 겁니다. 엑셀이 대신해 준 게 바로, 이 값.
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산이 됐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기대값 쉽죠, 이제, 그죠? 변수가 있으니 곱하기 해서 기대값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확률 변수가 주어져 있고, 확률이 주어지면 기대값은 쉽게 되죠, 그죠? 공식을 사용해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분산도, 그죠? 앞에 공식 있죠? 공식을 사용해서 우리가 계산한다는 이야기죠.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공식이 x 곱하기 px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xi, 여기 px니까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되겠죠. 곱하기 해주면 이 계산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0이 나오고, 그 다음 쭉 들어오게 해주면은 계산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 또, 는 했어. 그죠? 이거 곱하기 이거 되겠죠? 그 다음에 쭉 당기시면 되겠죠. 이렇게 쭉 당기시면은 계산이 다 되겠죠. 확인 사살 맞죠? 그죠? 9 곱하기 0.9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x가 되겠고, px가 되겠고, 요거는 이제 여기 누적이 바로 그죠? 기대값이죠. 요 x, px에 대한 다 합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합하면은 썸이었죠. 5가 되죠. 5. 여기 합이 이제 여기 바로 여기 기대값이요. 기대값 5가 기대값입니다. 기대값. 자, 그다음에 이제 분산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해 주면은 여기 나오고 그죠? 합해 주면 여기 5가 나왔죠. 여기까지 한 거죠. 5가 나왔습니다. 그죠? 5가 나왔고. 자, 그다음에 이 5값에 대해서 이제 분산 구입이 분산. 자, 분산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분산은 여기서 그죠? 바로 공식을 썼네. 그죠? 그래서 분산 편집해서 MPQ 해서 이렇게 나오게 2.5 분산 2.5가 나왔죠. 그 다음 편집편차는 분산 루트니까 루트 해주면은 답이 입니다. 그래서 엑셀에서 루트는 SQRT입니다. 루트 2.5를 SQRT 2.5 이렇게 엑셀에서 오는 엑셀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엑셀은 그죠? 모든 수학이나 통계에 뭐가 됩니까? 하나의 계산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산, 표준 편차, 그 다음에 기대값 구하게 된 거죠. 이거 계산할 수 있죠, 그죠? 여기면 그래서 실제로 계산해 보면 우리가 요 기대값도 뭡니까? MP니까 10 곱하기 0.5 하면 이게 5가 되죠. 그래서 공식을 써도 되고 같다. 공식 값하고 같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믿을 수 있게끔 그죠? 엑셀을 사용할 수 있는 되겠습니다. 자, 한 개 더 보겠습니다. 동전을 10번 던졌을 경우 앞면이 나타나는 횟수를 x를 할 때 정확히 앞면이 정확히 7회입니다. 7회. 7회 나타날 확률과 0에서 7회까지 누적이죠. 누적 나타날 누적을 계산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이 항목 보니까 p에 뭐가 됩니까? 7과 동전이니까 2분의 1 되는 거죠. 요거만 있으면 다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그죠? 뭐 MP를 쓰고 MPQ 그 다음에 공식 MPQ죠. 여기 있죠. 자, MP 그 다음에 MPQ 여기죠. 써도 되겠습니다. 공식을 보여주려 하다가 너무 많이 갔네. 자, MP 또는 MPQ인데 Q는 1-P가 되죠. 그래서 이 공식을 써도 되지만은 공식을 이해하는 의미에서 그죠? 우리가 한 개씩 따라가면서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니까 자, 정확하게 7회니까 여기 7일 때죠. 7 넣으면 그죠? 계산해준 게 이렇게 나오죠. 여기 7일 때 계산입니다. 자, 이 계산을 갖다가 계산기를 하니까 괴롭죠. 그래서 엑셀로 합니다.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비웠죠. 자, 그렇게 쓰면 됩니다. 자, 여기 n이었고 여기 뭐가 됩니까? 시행 횟수 잘못됐다. 성공한 횟수 x
봅시다. 여기 x 값이죠. x 값이고 여기 n 값이고 여기 얼마입니까? p 값이 0.5죠. 대입하면 되겠죠. 공식이죠. 바이노미얼 뭐가 됩니까? 자, 뭐에 대해서 b의 1이 주어지가 있죠. b의 1이 했습니다. 아까 우리 앞에 했죠. 그 다음에 b2, b3 b2에서 b2가 바로 뭐가 됩니까? 여기 바로 아까 n 10페이지 그죠? b3가 뭡니까? 확률. 자, 요거는 뭐가 됩니까? 0이니까 확률, 그냥 단순 확률 계산. 확률 계산. 나중에 이제 누적 갈 때 1루적 갈 겁니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이 답이 그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실제 저 위쪽에 있는 거죠. 여기는 P에 뭐가 됩니까? X가 7일 때의 값입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한번 해보시면 똑같다는 거 같습니다. 그죠? 계산기 값하고 같습니다. 계산기 값하고 당연히 같겠죠. 자, 그 다음 누적입니다. 누적은 뭐가 됩니까? 0일 때 확률 더하기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7에서 7까지 확률을 다 구해야 되겠죠. 그럼 몇 번 계산합니까? 8번 계산해요. 8번 계산. 8번을 우리가 계산해야 되죠. 그럼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죠? 그래서 8번 계산하는 걸 엑셀을 이용하면 한 방에 끝내줍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에서 B1이 뭐가 됩니까? 7이라는 거죠. 7이라는 거죠. B2가 얼마입니까? B2가 횟수가 되고 B3가 확률이 되죠. 자, 그 다음 true입니다. true면 1이죠. 누적일 때니까 이게 7이니까 자동적으로 7, 6, 5, 4, 3, 2, 1, 0까지 계산을 다 해줍니다. 8이면 8까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7까지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썸해라. 여기 썸이죠. 썸에서 누적된 결과를 보여줘라. 그래서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걸 8번 계산해서 해야 되는데 이 힘든 작업을 시그마를 치면 x가 얼마입니까? 0에서 여기 x입니다. x가 0에서 얼마입니까? 7까지 여기 0, 1, 2, 3, 4, 5, 6, 7 그죠? 10 빼기 x죠? 이 썸이니까 표시되죠. 그래서 이 표시 방법도 잘 좀 기억하시고 시그마를 쓴다는 거. 이 계산은 앞에 단지 0을 1로만 바꿔주면 계산해준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적 확률일 때는 바이노미얼 디스플레이에서 마지막 인자를 1로 바꿔주면 된다. 그래서 뭐 시간이 있는 분은 계산기를 한번 손계산해보고 또 엑셀을 한번 해보면 확실한 믿음을 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형태는 이제 뭡니까? 확률에 대해서 그죠? 이항분포를 이용해서 확률을 이제 구하는 건데 여러분들 로또 있죠? 로또. 자, 로또 구하는 이야기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로또가 총 1부터 45개 숫자 중에서 그죠? 중복 없이 6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전체 확률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이제 해놨으니까 그죠? 중복 없이 그 다음에 2등은 뭡니까? 6개 중에서 5개를 맞춰야 되죠. 5개 맞춰야 되고 뒤에 2등 보너스 숫자가 또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뒤에 있으니까 그죠? 한번 참고로 그죠? 보시고 로또에 대해서 그죠? 이항분포를 이용해서 확률이 어떻게 계산되어지는지를 보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은 이게 좀 엉터리죠. 왜냐니까 로또도 해보니까 자주 넣은 숫자가 좀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자꾸 조사해서 하다 보니까 요즘 1등이 뭡니까? 엄청 많이 나오죠. 그래서 로또가 이제 폐지되어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 나오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어려운 것 같지만은 자꾸 하다 보면은 뭡니까? 불규칙 속에서도 규칙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나비효과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절대로 반복되지는 않지만은 전체 어떤 유형이나 그림은 그죠? 규칙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요새는 1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그죠? 여기 한번 여기 보시면 되겠죠?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5주차 수업 그죠? 4장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과 그 가능성을 도표나 그래프로 나타내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로 뭡니까? 자료를 어떤 시각화해서 어떤 보여주는 방법에 대해서 주로 했고, 이제 다음 시간에 그죠? 5장이 이제 정근포를 따르죠. 그래서 이제
이 5장부터는 조금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니까 정교분포를 따른다는 가정하에서 많은 것들이 정교분포로 이렇게 근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취해서 이항공고 2에 많은 이래 확률 분포를 따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주까지가 그죠? 수업이고 6주차 4월 13일부터 17일까지는 임시 휴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까지 뭐 과제라든지 이런 거 좀 다 준비를 하시고 코로나 사태가 크게 진정되지 않으면은 4월 20일 날에 대면 수업 한다 그러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